유럽을 유린하고 중동을 무너뜨린 초원의 정복자 몽골. 그들의 목표는 이제 동남아의 다이비에스를 향했습니다. 불패의 군대 몽골군은 이미 2번의 침공에 실패했고 그 패배는 징기스칸 가문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의 몽골의 침공. 어떻게 베트남이 세계 최강의 제국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몽골과 베트남의 운명을 건 박단강 전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몽골 제국의 위세는 이미 전 세계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이 죽고 그의 후계자 오구타이칸과 후빌라이칸이 제국을 이어받으며 세력은 더욱 커져갔죠. 이제 그들의 눈은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다이비엣 왕국, 지금의 베트남이죠. 1288년 쿠빌라이칸은 전례 없는 규모의 세 번째 원정군을 보냈습니다. 총사령관인 진나망 토근의 10만 대군 외에도 몽골 해군은 600척 이상에 달하는 대형 함선을 동원하여 바다를 뒤덮었습니다. 이 해군 원정대를 이끈 사령관은 바로 오마르였습니다. 몽골에게 베트남은 송나라와의 국경을 접한 전략전 요충지였고 동남아의 여러 지역을 점령할 기회였죠. 반드시 굴복시켜야 할 나라였습니다. 이미 2번을 베트남을 향해 침공했지만 베트남에는 누구도 쉽게 꺾을 수 없는 영웅, 바로 쩌능다오가 있었습니다. 쩌능다오는 젊었을 때부터 군사적 재능을 인정받았고 무엇보다 백성들과 함께 신뢰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몽골군과 정면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형과 강을 무기 삼는 전술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의 3차 침공에 대비하여 쩌능다오는 베트남의 백성들과 강 하류에 나무 말뚝을 깊게 박아 넣었습니다. 평소에는 물에 잠겨 보이지 않지만 물길이 바뀌거나 수위가 낮아지면 날카로운 창끝처럼 드러나는 함정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수중지뢰 같은 장치라 할 수 있죠. 모든 준비를 끝마친 쩌능다오는 병사들의 사기를 고취시키기 위해 삼국지의 제갈공명의 출사표와 같은 느낌의 베트남 역사의 길이 남을 경문, 격장사를 발표합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지 않는다면 너희가 내 머리를 짓밟고 나의 수급을 베어라. 라고 외치며 장군 스스로가 죽음을 불사하는 결의를 통해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었죠. 몽골군은 베트남의 계략을 눈치채지 못한 채 남하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몽골의 승리만이 이어졌습니다. 성을 공격하면 쉽게 무너졌고 마을은 불타버렸죠. 베트남 백성들은 농토를 버리며 산속으로 숨어들었지만 이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유인책이었습니다. 몽골군이 깊숙이 들어올수록 보급은 끊기고 병사들은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 1288년 4월 오마르가 이끄는 몽골 함대는 드디어 남하를 하였죠. 그들은 약 10만 명의 병력과 600척이 넘는 거대한 함대를 이끌고 북쪽 하이퐁 방면에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번 원정은 단순한 침공이 아니었죠. 명실상부 대륙의 최강자로서 베트남을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몽골군의 진격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죠. 선봉대는 강의 중류를 따라 내려왔고 후방에서는 보급선이 끊기지 않도록 지원선이 따라 붙었죠. 좌측 강변에는 일부 기병대가 병행해 달리며 육로로 적의 움직임을 감시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하노이로 진입해 전 왕조의 수도를 함락시키는 것. 하지만 쩌능다오는 모든 걸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몽골군의 진로를 분석하고 강의 조주간만의 차를 이용한 시간차 함정을 준비해서 유인했고 시간에 맞춰 박단강의 썰물이 시작되면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수백 개의 뾰족한 말뚝이 드러나는 것이었죠. 그 말뚝의 끝은 쇠로 감겨 있었고 강물 아래에 숨겨진 채로 몽골의 대형 전함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의 남쪽 하류에는 베트남군 주력 수군을 배치시켰죠. 베트남의 수군은 민첩했고 강의 흐름을 잘 아는 노련한 수병들로 이루어져 있었죠. 강 하류 양쪽의 울창한 숲속에는 궁수부대, 발목까지 빠지는 물속에는 정예의 기습부대가 이미 완벽하게 매복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온몸에 진흙을 바르고 나뭇잎으로 몸을 덮은 채 단 한마디의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썰물이 시작되면 움직인다. 쩌능다오의 한마디에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몽골군의 함대가 서서히 강하류로 접근하고 있었고 그들이 강하류로 깊숙이 들어올수록 베트남군의 매복선은 점점 조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강 중류의 나루터에는 이미 불을 붙인 유조선이 숨겨져 있었고 하류의 뗏목에는 화약 항아리와 송진통이 실려 있었죠. 이 모든 것이 오마르의 함대를 강 한가운데로 유인하기 위한 치밀한 설계였습니다. 드디어 몽골군이 유인한 장소에 도착한 그 순간 박단강의 썰물이 시작됐습니다. 조류가 빠지며 강물이 급격히 낮아졌고 몽골의 거대한 전함들이 하나둘 말뚝에 걸려 흔들리기 시작했죠. 선미가 들리면서 배가 기울자 병사들이 놀라며 물이 빠진다. 배가 움직이지 않는다 외쳤습니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쩌능다오가 신호를 보냈죠. 지금이다. 그 순간 강 양쪽 숲속에서 수백 개의 화살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매복 중이던 궁수 부대가 일제히 불화살을 발사한 겁니다. 화살 끝에 불씨가 강바람을 타고 번지자 강위는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죠. 불화살이 몽골의 깃발과 배에 꽂히며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이어서 하류에서 대기하던 베트남 수군이 강 한가운데로 돌진했습니다. 베트남 배들이 파도를 가르며 달려들자 그들 뒤로는 송진을 태운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밀어붙여라. 불을 붙여라. 지휘관의 외침이 들리자 폭탄과 기름을 실은 불타는 배가 몽골 배를 향해 밀려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배들이 폭발하고 불이 붙은 함선이 쓰러지며 강 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울어진 배에서 몽골 병사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바닥에 숨겨진 새말뚝이었죠. 살려줘. 비명 소리가 불안개 속을 울렸습니다. 그야말로 지옥의 강. 몽골군의 진영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마르의 외침이 강물 위에 섞여 메아리쳤죠. 배를 돌려라. 강 밖으로 빠져나가라. 하지만 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썰물이 빠진 강바닥에 걸린 대형선들이 꼼짝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 사이 베트남군의 소형 전투선이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물살을 가르며 좌우로 흩어졌고 화살과 잡살을 연달아 쏘아댔습니다. 불타는 배에선 불씨가 몽골군의 갑옷에 떨어지며 타올랐죠. 물을 끼얹어라. 외침이 이어졌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쩌능다오의 깃발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두 번째 신호였죠. 돌격하라. 하류에 숨겨져 있던 예비수군이 일제히 출격했습니다. 강을 가르며 달려오는 그들의 배 위에서는 북소리가 울려 퍼졌고 몽골군의 전열이 무너졌습니다. 몽골군의 배가 불타며 침몰했고 중군의 보급선이 차례로 뒤엉켰습니다. 배와 배가 충돌하고 배 위에선 백병전을 하는 병사들이 뒤엉켜 싸웠죠. 창이 부딪히고 칼이 물결을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강산 위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쩌능다오가 마지막 비책을 실행한 것이었죠. 다시 한번 강가에 숨겨둔 폭탄을 가득 실은 배에 불을 붙여 강물 위로 흘려보낸 겁니다. 강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고 그나마 남아있던 배들도 침몰했죠. 오마르는 필사적으로 병력을 정비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함대는 600척 중 절반 이상은 이미 침몰했고 남은 배들도 불에 타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오마르는 퇴로를 찾으려 했지만 강 입구는 이미 차단되어 있었죠. 오마르는 육지로의 탈출을 명령했습니다. 배를 버리고 전원 육지로 이동하라. 하지만 배를 버리고 헤엄쳐 나간 몽골군은 해안에 다다르기도 전에 이미 이 상황을 예측한 쩌능다오의 매복병에게 포위당했습니다. 진흙밭을 헤매던 몽골군은 무기를 챙길 여력도 없었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매복병들한테 쓰러졌습니다. 베트남의 공식 역사서인 대월사기전서는 당시 상황을 적의 병사들은 쇠사슬에 묶여 물에 빠져 죽었고 강물은 핏빛으로 변했다라고 전해질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10만 명의 몽골의 병력 중에 9만 명 이상 몰살당했다고 전해지죠. 사실상 전멸이었죠. 이 전투는 몽골 제국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패배이자 몽골의 베트남 전복 야욕에 종지부를 찍은 결정적인 전투였습니다. 몽골의 해군 사령관 오마르는 굴욕적으로 체포되었고 쩌능다오 장군은 그가 살아있는 한 몽골의 복수는 결코 사그라지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결국 오마르를 수장시키는 단호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로써 3번에 걸친 몽골 제국의 베트남 침공 야욕은 영구히 종식되었고 쩌능다오는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베트남을 지킬 수 있었죠. 이 박단강 전투의 참패 이후 세계를 호령하던 몽골은 베트남을 다시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몽골 제국은 전세계 다른 지역의 정복을 이어갔지만 베트남만은 끝내 굴복시키지 못했죠. 세계 최강의 군대가 한 나라의 끈질긴 저항 앞에 3번이나 패배하고 결국 포기했던 역사. 베트남은 그들의 지혜와 불굴의 의지로 세계 최강의 제국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박단강이 있는 하이퐁과 빵린 지역에는 당시 사용했던 철심 말뚝의 유적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베트남 사람들은 이 말뚝들을 보며 선조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나라를 지켜냈는지를 되새기죠. 쩌능다오 장군은 현재 베트남에서 국민 정신의 상징이자 명장으로 추앙받으며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과 같은 대접을 받고 있죠. 또한 그의 동상은 베트남 곳곳에 있으며 그의 격장사의 결의는 지금도 베트남인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결국 박단강 전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쩌능다오 장군은 이런 말을 남겼죠. 적은 강하나 우리는 더욱 강하다. 단결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 강대국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끈질긴 의지와 지혜뿐일지라도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해법을 찾아내고 함께 싸울 의지를 잃지 않는다며
거대한 위협 앞에서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의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유효한 메시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몽골의 베트남 1차 침공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